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7편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7편 문제풀이가 21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탄질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습니다. 탄질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CN율이죠. 그죠? CN율이다. 다시 말하면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일반 표토의 평균 탄질률은 얼마쯤 되느냐? 그러니까 토지의 표토, 작토, 심토 이렇지, 그지? 그래서 표토의 평균적인 탄질률은 표토의 평균적인 탄질률은 약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C가 10이고 N이 1이다 이 말이고 약 10 정도 된다. 이게 이제 평균 탄질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탄질률이 높으면 암모니아화 작용이 잘 일어난다 했는데 탄질률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탄질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탄소량은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탄질률이 높다라고 하는 말에 N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함량이 낮다. 질소 함량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미생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이 질소, 다시 말하면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토양의 질소를 자기가 흡수해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토양에 있는 질소가 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질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식물의 입장에서는 결국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생물의 질소를 고정하는 것이지 암모니아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암모니아화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탄질률이 아주 높을 경우에 탄질률이 낮을 경우에 질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의 질소 자체가 암모늄 대질소로 바뀌어져서 토양의 질소가 오히려 공급되는 이러한 현상이 암모니아화 현상인데 지금 현재 2번의 경우는 탄질률이 높으면 결국 암모니아 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에 콩가 식물은 일반적으로 탄질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콩가 식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탄질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볏짚의 탄질률은 대체로 높죠. 그래서 볏짚의 탄질률이 얼마쯤 된다고? 67대 1 정도 된다. 이랬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유기물이 햄기 상태에서 무기물로 변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이랬는데, 자, 햄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햄기성,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햄기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산소가 빠져나가는, 다시 말하면 환원형을 말합니다. 환원형. 그러니까, 이 중에 환원형 보면 산소가 빠져나간 거, 이거 보면은 1번밖에 없죠. 그래서 NH4 플러스의 형태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에 호기적 조건에서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면은 탄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호기성 상태, 다시 말하면은 산소와 결합됩니다. 결합되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은 탄소는 산소와 결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CO2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돼서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에 일시적 질소 기하 현상이 생기는 CN율은 이랬는데, 자, 질소 기하 현상이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요 있네. 질소 기하 요 있네. 다시 말하면은 질소 기하의 경우는 N이 낮습니다. N이 낮으니까 CN율이 어떻게 돼요? CN율이 높다 이 말이죠. 그죠? CN율이 높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N율이 3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30 이상이다라고. 그 다음에 15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오히려 토양의 질소를 공급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30 사이는 이런 질소 기하가 나타나는 질소의 고정, 미생물에 의한 고정과 이러한 토양에 대한 질소의 공급, 무기화와 이것이 비슷한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CN율이 15에서 30의 범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시적인 기하 현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30 이상이다라고 하면 질소 기한데 일시직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거의 가까운 예를 들어 28이다, 27이다, 25다 뭐 요 정도의 경우는 일시적인 기한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분해에 대하여 매우 안정적이다. 이 말은 분해가 잘 안 된다.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뭐라고요? 리거린. 3번이 정답이죠. 다음 6번. 표토 중의 평균 탄질률은 이랬는데 표토의 평균적인 탄질률은 10대 1 정도다. 그래서 10대 1 4번이 정답이다. 다음 7번. 토양 부식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부식은 이번에 보니까 유효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그치? 그래서 인산 고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산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부식의 기능 중의 하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에 토양 비옥도와 관련하여 유기물 유지에 좋은 토양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일단 비옥도와 관련해서 유기물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기물을 유지하면은 토양은 비옥하다. 왜냐하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됨으로써 부식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유기물 속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지에 좋은 토양 관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1번에 필요 이상으로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 맞죠? 토양의 침식을 막아줘야 되죠. 4번에 토양 검증에 따라서 퇴비와 화학 비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 유기물 비료를 매년 다량 시용한다 이랬는데 유기물 비료인 인분뇨는 분뇨, 사람의 분뇨, 이거는 유기물 비료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자주 연용을 하면은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럼 토양이 산성화되면은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기물을 시용할 경우에도 유기물의 탄질률과 토양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 시용량을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유기물 비료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9번에 일반 토양 중 완숙 부식의 시행률은 어느 정도냐라고 했는데 보통 완숙 부식의 시행률은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토의 시행률은 평균치가 약 10대 1 정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충 10대 1이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0번에 토양의 부식 중 탄소가 58, 질소가 6일 때 탄질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 그러면 탄질률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는데 탄질률은 시행률이다. 그런데 탄소가 58이라고 그래요. 탄소가 58. 그 다음에 질소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래요. 6.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6, 9, 54, 약 9.7 정도 됩니다. 9.7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 9.7대 1이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1번이네. 그죠? 10대 1.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한번 봅시다. 유기물의 탄소가 40g이라는데요. 말이 좀 빠졌죠. 앞에 유기물 100g 중 이렇게 문제를 보충을 하십시오. 유기물 100g 중에 탄소가 40g. 그 다음에 질소가 0.5g. 이렇게 들어있다 이랬네요. 0.5g일 때 미생물 유기물 중 탄소 30%를 분해하고 그래서 탄소 분해율이 30%다 이렇게. 이를 위해 질소는 분해된 탄소의 10%가 필요하다면 질소 인자는 얼마냐? 질소 개수는 얼마냐? 이렇게. 자, 이 말은 질소는 분해된 탄소의 10%가 필요하다. 그래서 분해율이 요건데 이것에 분해된 탄소의 10%가 질소가 필요하다 이랬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지금 100g 중에서 탄소가 40g인데 탄소 분해율이 3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0g에 30%가 분해돼. 그러면 12g이 분해가 되죠.
12g이 분해가 되는데, 그러면 질소의 필요량은 얼마쯤 된다고? 이것의 10%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g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소 개수는 뭐냐면 질소 부족분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소가 필요한 양이 1.2g인데 질소가 얼마 있다고요? 0.5g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0.5g을 빼면 0.7g이 부족하다. 이 0.7g이 질소 개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게 니거린입니다. 니거린은 분해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랬죠. 그렇게 1번이 정답. 다음 13번. 신선한 유기물들이 토양 속에서 분해될 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남게 되는 부분 역시 니거린 4번이 정답. 다음 14번에 토양 중에서 미생물이 유기물로 분해될 때 극히 분해가 곤란한 것,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큰 것 역시 니거린 4번이 정답. 다음 15번 토양 부식물의 생성에 가장 중요한 식물체의 성분은 니거린과 질소 화물이 결합되어서 부식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니거린 1번이 정답. 자, 쭉 좀 뛰어넘어서 18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토양에 가해진 유기물이 분해작용을 받아 새롭게 합성된 물질을 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기물 중에 리거린과 단백질이 결합된 것이 바로 부식이다. 맞습니다. 다음 이번에 부식은 환상구조를 가진 교질물이다 이랬는데 환상구조라고 하는 것은 환모양, 고리모양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식은 주로 암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고요. 일정한 행태가 없습니다. 일정한 행태가 없는 부정행입니다. 일정한 행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데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식의 주성분은 리거린과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온 질소화물 3번 맞는 말이고 4번에 부식의 주성분은 리거린이기 때문에 분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들어가죠. 부식의 성분 중 알칼리에는 녹고 산에는 녹지 않고 침전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부식산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풀버산은 알칼리와 산에 다 녹는 것이고 휴멍이는 다 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쭉 가서 23번 한번 볼까요? 신선 유기물이 토양 중에 부식으로 변질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유기물이 부식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부식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면 대표적인 게 탄질률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와 같은 기후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조성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식물이 부식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식이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 행성된 부식이 변질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시엔율이라든지 기온이다, 수온이다라는 기후라든지 또는 공기의 조성이라든지 모재의 성질이라든지 토양 반응, 산성이다, 알칼리다 라고 하는 토양 반응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양의 시시는 뭐예요? 양이온 치안 용량입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은 이것은 부식의 변질이나 미생물의 분해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24번 일반 토양에서 유기물 분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엔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다음 25번 탄질률이 낮은 유기물을 토양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탄질률이 낮은 유기물을 토양에 넣었다. 그러면 탄질률이 낮다라고 하는 말에 C는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N이 높다 이 말이에요. 질소 함량이 많다. 탄질률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질소 함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질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기물 분해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6번 CNB가 45인 유기물이 토양에 있게 되면 질소의 변화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랬는데 자 CN율이 30 이상이죠. 이 경우는 30 이상이면 미생물이 질소를 고정하게 되고 그러다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라고 하면 45라고 그랬으니까 30 이상이고 미생물 고정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 미생물이 미생물에 고정되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질소를 사용할 수 없는 질소 불용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3번이 정답이네, 그죠? 불용화 또는 질소의 부동화 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7번 문제를 보면 토양 중에 유기물을 사용했을 때 질소 기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질소 기화는 이와 같이 시엔율이 높을 경우고, 그러니까 질소 기화는 질소가 부족할 경우입니다. 질소가 부족할 경우죠. 그래서 질소 부족. 자, 이게 보기가 시엔율이 높을 경우니까 질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C가 M보다 훨씬 클 경우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 다음 28번 단질률이 적은 업이나 깻묵 등의 질소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질률이 낮다라고 하면 질소 함량이 많다 이런 얘기지. 질소 함량이 많으면 질소가 토양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되어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형태의 가장 첫 번째 형태가 암모니아 태질소가 된다. 암모니아 태질소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아질산태질소가 되었다가 질산태질소가 되어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암모니아 태다라고 하는 것은 NH4 플러스 이온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산태다 하면 NO3 마이너스 이온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NH4 플러스 4번이 정답이죠. 다음 29번. 다음 중 질소 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질소 기화 이 경우죠. 30 이상 탄질률이 높을 경우입니다.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을 시용했을 경우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30분에 토양의 탄질률이 15 이하인 경우, 15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암모니아 태질소, 이건 15 이하인 경우. 암모니아 태질소로 만들어져서 식물이 이와 같이 질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질소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질소의 무기화 현상이라고 그런다. 무기화 현상이라고 그런다. 암모니아화 작용 또는 질소의 무기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4번이 정답이지. 다음 31번. 단진율이 30인 유기물의 탄소 함량이 60%라면 질소 함량은 얼마냐? 이 단진율이 30이라고 했어. 근데 탄소 함량이 60이라고 했어. 그럼 질소는 얼마? 2네, 2. 그죠? 2번이 정답이죠. 다음 32번. 어떤 부식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C가 9, N이 0.3이면 단질률은 C가 9, N이 0.3이래. 단질률은 30. 그렇죠? 2번이 정답. 다음 33번에 볏짚의 질소 인자가 0.85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질소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소 인자는 100g 중에서 질소의 부족 함량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볏짚 100에 대해서 100g 시용 시 무기질소 0.85g을 g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시용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100g에 대해서 0.85g 질소를 시용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지. 질소 인자가 0.85라고 하면 그죠? 자, 그러면 100g일 때 질소질 비로 0.85가 아니고 1번이 아니고 3번에 질소를 0.85. 왜냐하면 질소가 부족하니까 무기태 질소를 사용될 수 있는 무기태 질소가 0.85g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100대 0.85라는 말이니까 그램 대신에 킬로그램으로 하면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왜 1번은 왜 안 되냐면 질소질 비로라고 할 때 질소질 비로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질소질 비로가 0.85kg이라고 해서 그 속에 무기태 질소가 0.85kg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태 질소의 부족량을
0.85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3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다른 말은 다 옳고요. 2번이 틀렸는데 유기물 중 질소는 탄소와 거의 같은 양까지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물이 이제 분해가 되면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질소의 순환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화 작용, 그리고 아질산화작용, 질산화작용, 또 탈질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질소의 순환이 쭉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질소 순환을 통해서 질소의 양은 대체로 일정한 양이 유지되게 되고,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로 돼서 방출이 계속됩니다. 이산화탄소로 방출이 되어서 결국 탄소가 질소와 거의 같은 양까지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탄소와 거의 같은 양까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가 질소와 거의 같은 양까지 감소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탄질비가 가장 큰 거 돼 있는데, 자, 내가 기억을 내라 라고 하는 게 볏짚의 탄질률은 67 정도 된다. 이랬죠. 그죠? 그것 정도 기억하라 라고 했고, 사상균의 경우에는 10대 1 정도 된다. 이 두 개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을 합시다. 쌀보리즙의 탄질률은 166 정도 돼서 엄청 크다. 그래서 쌀보리즙은 166 엄청 크다. 이렇게 이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 놓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다음 중 부식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은 이랬습니다. 부식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은 이랬는데, 토양 온도가 35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양 온도가 35도씨가 되면 미생물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겠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유기물이 많이 분해가 될 겁니다. 유기물의 분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식 함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다음 2번에 토양 수분의 포장 용수량이 60%다라고 했는데 포장 용수량의 60%다 이랬는데 포장 용수량 하면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양에 수분이 있을 때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흘러 빠지고 나면 포장 용수량이 됩니다. 포장 용수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관수가 빠지고 나면 영구 위조점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흡착수가 빠지고 결합수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토양 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미 공부를 했던 거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장 용수량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토양 수분이 포장 용수량이 60%다. 포장 용수량 수준이 오히려 미생물의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포장 용수량이 60%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서는 수분이 부족합니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장 용수량의 60% 상태다. 그런데 60% 상태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수분이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60% 내지 한 80%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미생물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미생물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활동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유기물을 분해시키면 부식 함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번에 토양 반응이 중성이다 이랬는데, 미생물의 경우에는 중성에서가 활동이 제일 왕성합니다.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중성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기물의 분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유기물이 분해가 많이 이루어지면 부식 함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결국 부식 함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요소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이 정답이다. 자, 4번에 보니까 토양의 산화하는 전위가 100mV다 이랬는데 여기서 산화하는 전이라는 말이 나왔죠. 산화하는 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산화된 전위는 EH라는 기호로 쓰는데요. 이건 토양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산화된다 하면 산소가 결합되는 것이고 환원된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산화하는 전이고 일반적으로 산화될수록 토양이 산화되면 산화될수록 EH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환원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EH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화되면 산화될수록 EH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산화하는 전위가 100mV다 이랬죠. 그럼 100mV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하는 전위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낮은 축에 속하니까 일단은 환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햄기성 호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햄기성 호흡을 하게 되면 미생물의 입장에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이 느리게 될 것이고 미생물의 활동이 느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유기물의 분해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유기물의 분해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부식물이 많이 집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의 토양의 산화하는 전위가 100mV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부식 함량이 상당히 높은 그런 토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